MBS가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갤럽하고. 근데 MBS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가 57%로 나왔는데 2주 만에 8%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리얼미터 나왔을 때 민주당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에이, 그거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 뭐 어떻게 봐. 그거 뭐 튀는 거야. 포괄적으로 이렇게 안 좋다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고요. 만약에 한 명 한 명 쪼개기해서 물어보면 훨씬 더 심각하게 안 좋을 거요. 진짜 안 좋죠. 예, 이런 식으로 입시 비리로 살고 나온 조국. 아니 그냥 딱 그 단어 하나만. 위안부 할머님들 돈 사적 유용한 슈킹한 서민 택시기사 주어팬 법무부 차관 사면한 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쪼개기해서 물어보면요. 김희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우리 그 김희정 의원님이 나오셔가지고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돼요. 원래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네. 우리 김희정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배추로 저희가 드린 선물로 드린 배추를 국회 가지고 가셔서 질의도 하고. 질의도 하시고 아주 네. 히트를 치셨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네. 오늘 아침에 네, 출근하면서 네. 오늘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 네, 만나는 거다. 네. 그래가지고 저 무슨 색깔 옷 입고 왔습니까? 지금? 배추 색깔. 배추 색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네. 근데 역시 먼저 말씀해 주시는군요. 배추 네. 아주. 우리 기뻐할 일 아닌데 그게. 왜요? 아니 너무 속상했었잖아요. 아, 사실. 결국은 뭐 네. 그랬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 아니 임명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그때 배추 농사 짓는 분들도 속상해하고 맞아요. 배추 말고 다른 데 투자했다가 손해 보신 분들도 굉장히 속상해하고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나쁜 사람이 작정하고 안 내놓는 걸 어떻게 합니까? 네. 법도 안 지키는 나쁜 사람들인데 뭐 총리나 잘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MBS가 왜 여론조사가 그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갤럽하고. 네, 근데 MBS가 그랬군요.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좀 전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가 57%로 나왔는데 2주 만에 8%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네. 이게 어쩔 수 없네요. 이게 흐름이네요. 지난번에 그 리얼미터 나왔을 때 민주당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에이, 그거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 뭐 어떻게 봐. 그거 뭐 튀는 거야. 아니 저기 윤희석 대변인도 나와서 그랬어요.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아이고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 볼 수 없다고 약간 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MBS까지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는 진짜 국민 여론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락세가 두드러지죠. 두드러진 네, 거죠. 두드러지죠. 그리고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1번 워낙 국민의힘이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안 하셨던 국민들도 좀 제발 좀 국가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높게 나오다가 지금 하락세가 굉장히 뚜렷하죠.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쪽에 유리하게 나왔던 회사도 이 정도고요. 사실 다른 회사의 경우는 막 그전에 이미 12%씩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같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부정평가가 같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긍정평가 떨어지는 만큼 부정평가가 쭉 올라갔고 이 현상이 집권하자마자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하다는 거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지율 하락세 첫 번째 위기가 역대 대통령 대비 굉장히 빨리 찾아왔다라는 네, 맞습니다.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게 또 있어요. 8.15 특별사면에 대한 평가도 물어봤어요. 네. 부정적인 평가가 54%입니다. 네. 긍정적인 평가는 38%. 그러니까 조국을 좋아서 미쳐버리는 40대, 50대 빼놓고는 다 반대한다는 얘기라고 그냥 단순하게 보면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뭐. 그냥 사실 8.15 특사를 통해서 이제 정말 풀려나야 되는 민생 사법 풀려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가족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또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런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안 좋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고요. 사실 저렇게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서 물었을 때 느낌하고요. 만약에 한 명 한 명 쪼개기해서 물어보면 훨씬 더 심각하게 안 좋을 거요. 아, 진짜 안 좋죠. 예,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질문도 왜 똑같은 질문이라도 대통령의 광복절을 맞이한 특별 사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하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쪼개게 해가지고 입시 비리로 살고 나온 이렇게 조국 아니 그냥 딱 그 단어 하나만 상세 얘기 안 그리고 해도 뭐 소고기도 소고 그리고 난 아니 다음에 위안부 소고기를 할머님들 돈 대신 자기가 사적 유용한 슈킹한. 윤미향 그다음에 조폭들에게 그 저기 돈 받아 경찰 정보를 돈 받아서 비리 정보를 돈 받아서 은수미 은수미 어떻게 생각하냐. 그다음에 서민 택시 기사 주어팬 는 법무부 차관 그 개사면한 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쪼개기해서 물어보면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굉장히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옛날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나쁜 짓 하긴 했는데 그때 막 들끓긴 했지만 얼마만큼 나쁜 짓 했었는지 살짝 또 까먹고 살잖아요. 저도 까먹었어요. 네. 네. 그냥 대강 입시 비리였는데 뭐였더라 뭐 이런데 뭐 조작을 몇 번 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줘야 돼. 당국대 의대 그 저서를 의대 저서 제1 저자로 고등학생인 딸을 올렸었다. 뭐 그다음에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뭐 어떻게 직인을 찍었다. 찍었다. 그다음에 자기가 서울대 그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인턴하지 않은 아들 인턴을 했다. 그다음에 뭐 법전원에 몇 번 지원했고 의전원에도 지원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 시험을 다 준비됐다. 그래가지고 온라인 앞에서 같이 봐줬다. 이거 일일이 언급하기도 지금 시간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얘기는- 머리를 몇 번 넘겼다.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진짜 우픈 거잖아요. 이게 우픈 거잖아요. 정말. 그래서 아까 8.15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면 그 중립적으로 이렇게 느껴지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쪼개기해서 물어보면요. 그 여기다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안 올랐어요. 우리가 잘해야지 꼭 반사이익만 기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은 안 올랐습니다. 네. 반성합니다. 16에서 3% 올랐네요. 저건 오차 범위 내니까 안 올랐다고 봐야 됩니다. 반성합니다. 네. 네. 갑자기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근데 네, 현실을 반성합니다. 인식해야 되니까. 아 그럼요. 현실을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저렇게 잘못하는데 저쪽 잘못에 대해서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주고 잘못했다고 앞장서서 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느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야, 내부적으로 니들도 좀 잘해봐. 그렇죠. 뭐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잘하기 위해서 몸부림 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자, 조국 전 대표가 나와서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대요. 왜냐하면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꽤 설친다. 너무 설치잖아요 지금. 근데 특히 보세요. 본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이 사과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사과는 해보고 그런 얘기 해야죠. 아니 제대로 사과를 한번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해야죠. 제가 딱 이 얘기 듣는 순간 일본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뭐 조국이 죽창가 부르고 막 이래놓고서 사실 자기 아들 딸들 일본 브랜드 입고 나서 뭐 잡히고 뭐 네티즌 수사대 잡히고 이런 적도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본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일본이 지금까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라는 게 우리 국민들 정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번 사과를 했으면 그 스탠스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사과하는 것처럼 했다가 다른 때 되면은 왜 그 옛날에 했던 게 사과가 아닌 느낌이 나게 이렇게 말 바꾸고 막 이런 거를 반복하다 보니 사실은 한국과 일본 간에 이런 명확한 이 사과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감정이지 않습니까? 이 역사에 대해서. 그런데 딱 조국 전 의원이 하는 짓이 그래요. 제대로 사과도 없었지만 뭐 사과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게 해놓고서 마치 사과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사과 한번 해보고 하세요. 그런데 그 사과가 없었다는 거고 이 2030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국민들에게도 사과를 해야 되지만 2030 세대는 사과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딱 그 2030이
그 조국 장관 자녀들이 입시 비리 그 할 때 같이 입시에 내몰려서 그 상황을 겪은 세대거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수시 비율이 막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런 각종 뭐 인턴이라든지 그런 학교 외 활동, 학생부 활동 막 만들던 시기에 대학교 간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때 정말로 대치동 학원에 가서 비싼 돈 주고 컨설팅 받는 거에 대해서도 다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이 괴리감 느꼈어요. 근데 그거는 내놓고 돈 주고 하는 거였고,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그때 했던 걸 보면은 야, 진짜 그들만의 리그가 따로 있었구나. 그런데 그것도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도 정당하게 발판은 아빠 엄마가 마련해줬어도 정당하게 한 것도 아니었어. 그렇죠.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도 또 조작하고 또 위조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어때요? 다 뭐 의전원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현장에서 같이 겪었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내가 무슨 조국이 속한 뭐 그쪽 당이 마음에 안 들고 뭐 나는 보수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사회의 신뢰 자산을 깡그리 다 엎은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되게 잘 되길 바라는 두 개가 있잖아요. 공정하기를 바라는 거. 입시하고 입대. 이 두 개는 야 진짜 막 정말 모두가 더 공평해야 돼. 입시하고 입대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다 똑같이 우리 다 똑같이 해야 돼. 뭐 이게 있는데 그거를 엎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본인 아들, 딸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이런 큰 가치 자산을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고 특히 직접적으로 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2030에게는 내가 100만 번을 사죄해도 모자라다. 그리고 내가 다시 정치를 하는 이유는 진짜 나를 본보기 삼아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뭐 이 정도까지 해도 아니 뭐 그럼 한번 지켜봐 줄까 이럴 건데 내가 뭐 사과한다고 뭐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 사과 안 할래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잡스럽게 소고기 우찬판 고기를 먹고 된장찌개만 보글보글 7초를 끓여서 올렸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냥 자기가 사는 대로 말하고 사는 대로 보여주면 되는데 사는 거는 뭐 용처럼 막 살려고 하면서 가재, 붕어, 개구리 막 얘기를 하고 막 툭불 한우 먹으면서 나 된장죽 보글보글 끓여 먹어요. 이런 느낌 나게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나 그게 아니라 나 그래도 좀 돈 좀 버는 거 있고 한우 툭불 먹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좀 오랜만에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이거 먹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욕하겠어. 그런데 욕할 일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가족들끼리 모여서 정말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 먹는 그런 이런 따뜻한 뭐 정감 있는 가족 뭐 이런 느낌을 비치게 한다라는 거죠. 좀 소름 돋았습니다. 네. 그 자체, 그 발상과 그 모습 자체가 그 생각을 하면. 네. 그러니까 뭐 웅동학원도 다 이렇게 반납한다 해놓고서 반납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사는 대로 말하고 사는 대로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사는 건 이렇게 살면서 보여주는 거는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의원님 보세요. 근데 조국 전 대표는 그런 거하고는 안 것 없이 누가 나를 욕하든 말든 원래 니들은 날 욕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래도 45%의 지지율을 항상 갖고 있어. 뭐 이런 몽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어제 윤희숙 의원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런가 내년 6월에 지방선거 뭐 보궐선거도 같이 하잖아요. 네. 무조건 출마하겠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겠대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 광역단체장 선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 인천 계양을 선거, 충남 아산을 선거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럼 우리도 후보를 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장동혁 후보한테 물어봤더니 네. 장동혁 후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여러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국이 나오면 빅카드니까 우리 또 예를 들면 빅카드로 원희룡 전 장관은 뭐
좀 유학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빅카드라면 한동훈 전 대표를 네. 차출을 해서 딱 붙이면 빅카드도 될 수도 있고 네. 뭐 예를 들면 다른 또 빅카드를 누굴 데려와서 붙이면 빅카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네. 그랬더니 장동혁 후보가 당 탄핵 국면에서 당론을 수시로 반대했던 사람은 자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공천을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 만약에 의원님이 지도부라면 네. 그 조국이 만약에 인천 계양에 나온다. 네. 한동훈 차출론, 한동훈과의 빅샷 대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조국이 왜 출마하는지 뭐 이런 거 그 사람 뭐 때문에 정치하는지 이런 얘기 뭐 다 하고 싶고요. 1번 그 얘기부터 하고 그다음에 2번 우리 얘기할게요. 아니 그거 기억나세요? 조국 사면 될 때 왜 이렇게 여권 인사만 사면 되냐고 했더니 그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국은 야당인데요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야당. 그랬거든요. 맞죠. 오용 야당이죠. 어용 야당. 이중대죠. 이중대. 예, 기생 야당이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역구에 따로 이렇게 안 하고 지역구는 민주당 뽑고 비례대표는 우리 뽑으셔야 해서 51cm 투표용지 들고 가가지고 우리 그거 투표했던 거 기억 안 하고 계세요? 압니다. 예, 지난번 21대 때는 47cm, 이번에는 51cm. 그런데 그 떴다방 정당 그 잘못됐다고 없애야 된다고 해놓고서 결국 4년 동안 남겨서 만든 당이 조국당 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그 야당 맞나요? 그리고 그 야당 맞다고 하면 아니 어용 야당이죠. 그리고 그 지역구는 딴 데 뽑으라고 해서 그 기생에서 됐으니까 기생 야당인 거고. 지민 야조. 그런 거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출마를 하고 뭘 위해서 출마를 하는지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빅샷 아니라도 자신 있다. 예, 그러고 그런데 이제 빅샷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에 언급하신 원희룡 전 장관이나 한동훈 전 장관 다 우리 국민의힘의 주요한 정치적인 자산인 분들입니다. 자산이죠.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당장 투입한다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있을 내년에 있을 약 1년 뒤에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더 정제된 모습으로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 중에 이제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데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론되신 분들 다. 그러면은 그 1년 동안에 본인들이 국민들에게 칭찬받던 부분을 얼마만큼 더 플러스 시키고 그다음에 아쉬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그거를 상쇄해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더 큰 빅샷이 돼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거론되지 않는 분들도 1년 뒤에 또 새로운 빅샷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